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제37강 8 부동산 투자회사 9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리츠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여기 있다면 주식회사입니다. 일반 투자자로부터 일반인들이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뭘 준다? 주식을 주죠. 주식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 자본이 이렇게 들어가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런 회사를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자금을 부동산 또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예치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이다. 그렇죠. 주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연말에 배당을 합니다. 그 배당하는 거를 바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 수익을.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는 이런 소액 투자자 또는 일반 투자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기관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물론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니까 간접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형 투자 신탁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부동산 회사, 즉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와 금융기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거나 어떤 특징?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증권화해서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돈이 꽉 막혀 있으면 고정된 거예요.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경기에 경직한 현상이어서 불경기가 옵니다. 근데 돈이 흐른다는 얘기는 실은 돈이 흐르면 반대로 물건이 가죠. 그러니까 경기가 순환을 잘한다는 얘기죠. 즉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자금을 풀어서 돈의 흐름을 좋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 회사로 인해서 일반 투자에서 돈이 오고 이 돈이 다시 부동산 같은 데 투자가 돼서 또 돈이 흘러가니까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증권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권화했으니까 대규모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소유를 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주식의 형태로 소유해서 부동산의 운용 수익과 가격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이 됩니다. 자본시장. 증권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일반 투자 수익보다 안정적이다. 물론 요 안정적이라는 거는 여기는 네 가지 특성 중에 네 번째 안정적인 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불경기가 온다든가 부동산 경기가 심하게 나쁠 경우에는 안정적이어도 수익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세 개는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바로 첫 번째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자기관리. 글자 그대로 자기가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즉, 자기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자회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위탁관리입니다. 위탁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즉,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을 해. 어디다 위탁을 하냐? 바로 자산의 투자나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맡긴다는 얘기죠.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기업구조조정. 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기업구조조정이니까 기업이 망했다든가 아니면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M&A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통폐합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본인 스스로 투자하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해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역시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요 두 개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위탁입니다. 주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니까 이거는 일반 투자자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 주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네 번째에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개발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이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를 따로 둔 이유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이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는데 주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 전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이고 예외적으로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자산 관리회사에게 위탁을 해서 투자 운영 위탁해서 하는 회사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첫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너무 암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한데 설립할 때 자본금이 있습니다. 설립할 때 처음부터 목돈을 못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인가 신청을 하라는 얘기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최저 자본금 즉 꼭 필요한 자본금이죠. 이 두 가지 요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당연히 최저 자본금은 더 높겠죠. 자, 그리고 최저 자본금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자, 설립 자본금 10억을 준비해서 서류 다 준비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날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그렇죠. 6개월이 지나면 그 최저 자본금 금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70억입니다. 70억. 자, 아까 우리가 배운 부동산 투자회사 종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자기관리였고 두 번째 위탁관리회사하고 세 번째 기업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약간 낮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회사의 설립자본금하고 최저자본금도 같이 알고 있어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요 설립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 5억 원. 이거는 위탁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최저자본금 역시 설립자본금이 낮다는 얘기는 최저자본금도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저자본금은 얼마다? 50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자, 요거는 다 최저로 표시한 것 때문에 그거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 금액 이상이면 다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하고 최저 자본금을 잠깐 알아봤고 두 번째 이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식 회사니까요. 자, 주식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분의 몇? 100분의 30, 즉 30% 이상이죠.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즉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를 받아서 주식을 판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주 1인당, 주주 1인 100분의 30, 한 사람 1인의 주주가 대주주를 말하는 거죠. 100분의 30 이상 갖는 거 된답니다. 안 된다. 금지 조항입니다. 이것은 초과 소유 금지. 100분의 30도 안 되는 거예요. 29까지는 되는 거고 다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가 100분의 30 이상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현물 출자. 현물. 돈이 아니라 자본이 아니라 물건,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거다. 이 현물 투자에 의해서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설립을 못합니다. 설립 금지. 현물 투자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갖고 투자하는 얘기고, 다만 설립을 한 이후에, 그렇죠, 영업인가를 갖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 현물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물 투자에 의한 주식 발행은 가능하다. 즉 영업인가 받고 최저 자본금을 갖췄어요. 그 이후에는 현물 투자에 의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현물 투자가 가능한 거는 설립 인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 아니라 갖춘 이유입니다. 자, 갖춘 이후에,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 인가받고 최저 자본금 갖춘 이후에 가능합니다. 현물 출자는 무엇로 현물을 출자할 것인가? 자, 첫 번째 부동산이죠. 부동산. 당연히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 사용, 즉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런 것들도 현물 투자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신탁이 종료된 때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역시 현물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물 출자를 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몇 명 이상? 2 이상. 자, 2명 이상이 현물 투자 부동산을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부동산을 투자 차원에서 소유를 하든 원래 갖고 있던 현물 출자를 갖고 있던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자, 이 처분을 제한을 합니다. 일정한 상황에서는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면, 부동산 취득 시 국내에 있는 주택, 자, 국내하고 국외로 나뉩니다. 국내에 있는 주택, 자, 국내에 있는 주택은 3년. 자, 그리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기타 부동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 자, 요 이내에는 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처분 제한이니까 3년 이내는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일반 주택이 아닌 부동산 역시 1년 이내는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 이거는 정관에서 정하는 겁니다. 따로 법령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는 이내에 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그 자산의 구성을 보면,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몇 분의 몇? 매 분기 말이니까 4분기로 나뉘죠. 우리나라는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7월에서 9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매 분기 말이니까 3, 6, 9, 11을 생각하면 돼요. 월입니다, 월. 이 분기 말에 현재 총 자산의 몇 분의 몇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주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냐면 100분의 80입니다.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또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또 하나, 총 자산의 몇 분의 몇? 100분의 70 이상은 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요것은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80 이상은 아까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 그리고 현금이었고, 그 중에 요 부동산은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되니까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예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즉 100분의 80 이상 가져도 90 이상 가져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기 자본의 100분의 30 이상 초과 투자는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배당은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 제한이 있는데, 주식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그 특별 관계자, 주택을 거래한다든가 이런 거래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장점은 일반 주식보다 안정적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좀 안정적이죠. 한번 호경기가 되면 호경기가 오래 지속되고 또 불경기가 오면 또 반면에 불경기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식보다 좋은 높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신탁이란 말에 다 나와. 그러면 누가 맡겨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자가 맡기는 거지. 부동산을 가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 이해를 좀 쉽게. 먼저 머릿속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해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야. 등기부에 이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자기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익을 내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 모자라. 이걸 전문적으로 이익을 내주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야. 자, 맡기는 이 사람을 위탁한다 해서 위탁자라고 그래. 위탁자. 자, 신탁 받은 회사. 예를 들어 신탁 회사라고 칩시다. 이 회사가 신탁 회사야. 이 사람은 부탁을 받는 사람이야. 수탁자. 자, 이 부동산에 대한 걸 이 사람이 맡기는데 그냥 권리만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신탁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등기부에 명백히 이름을 놓아요. 신탁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 거라는 게 증명이 돼.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면 이 신탁회사 거지. 그렇지만 신탁법에 의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함. 이렇게 아주 명문으로 등기부에 딱 규정이 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죠. 등기부에 그렇게 규정이 되니까. 나중에 그 계약에 의거해서 언젠가 돌려받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예, 형식적인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그래. 그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또 배웁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게 부동산 신탁이라는 걸 알고 부동산 신탁의 종류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부동산 신탁의 방식이 있어. 신탁 방식의 종류가 4가지쯤 되는데 첫 번째 부동산 관리 신탁이라고 있어요. 관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하는 걸 맡기는 거, 관리하는 거. 자, 두 번째 부동산. 앞에 부동산자 늘 있는 거야. 처분 신탁. 세 번째 부동산 담보 신탁. 자, 네 번째 부동산 개발 신탁. 앞에 이름만 조금씩 달라요. 이름만 달라. 근데 이름을 보면 대략 이해가 가.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거야, 신탁에. 이건 2개로 나뉘어. 갑종 또는 을종. 갑종 관리 신탁, 을종 관리 신탁. 이거는 수탁자가 아까 신탁회사 뭐 이런 쪽을 얘기해요. 수탁자가 종합적으로 관리해,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익을 내면 수익의 수수료로 수탁자가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는 다 위탁자에게 돌려줍니다. 을종 관리 신탁은 일종의 명의만 넘겨주는 거야.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명의 신탁. 예전에 많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의 신탁은 뭐다? 불법행위. 이거 해서 걸리면 징역을 살려가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을 나누는 거야. 나누면 재산을 조금 내니까. 그래서 불법입니다. 자, 처분 역시 갑종과 을종이 있어. 갑종과 을종. 수탁자가 종합적으로 관리해가죠. 처분 역시 종합적으로 처분하는데 을종 처분은 뭐냐면 이 수탁자가 단순히 처분만 해. 그냥 처분. 판단 얘기죠. 파는 것만 담당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맡긴 사람이 내 부동산 좀 팔아주셔. 구두로라도 하면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그 사람의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대리를 하는 거지. 쌍방 대리는 못하지만 일방 대리는 가능해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처분 신탁 할 수 있습니다. 자, 담보. 그 짝이 들으면 담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회사에서 신탁해갖고 대출 받는 거예요. 담보니까. 담보 그러면 대출이 떠올라야 돼. 저당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은행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신탁회사에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개발. 부동산 개발 신탁은 요건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개발 쪽에 가서 개발하고 관련된 거 유효 활용 방식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수탁자가 이제 맡은 사람이 개발, 분양, 임대를 해서 하는 건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탁자, 맡기는 소유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재산이 있으면 개발하는 개발업자, 개발 신탁 받는 수탁자에게 너는 이거 세워갖고 분양 임대만 해. 나는 내가 수수료 줄게. 일정 수수료. 재산이 있는 경우고.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내가 땅을 댈 테니까 너가 건물 짓는 돈을 대고 건물을 좀 줘라. 그래서 우리가 등가 반으로 나누든 아니면 같이 운영을 해서 임대료나 이런 분양 수익을 나누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딱 달리는데 개발 신탁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학교는 제37강은 8.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신탁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그 설립부터 해갖고 그 특징들 최저자본금 설립자본금 10억 원 6개월 이내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 100억 원 예, 그런 부분을 공부를 했고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맡겨갖고 하는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 부동산 담보, 개발신탁 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